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2020년 4월 28일입니다. 오늘은 국가정보를 가지고 김정은 유고설이라 그래도 되겠죠. 그걸 가지고 국가정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원산에 있다고 진짜로 믿는 것인가? 이게 제 제목입니다. 그리고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하라. 이게 부제입니다. 김정은 전역열차가 원산에 있으면은 김정은은 반드시 원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산 인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언론인들은 이렇게 여론을 몰고 가죠? 모든 작전은요, 영어로 오퍼레이션이 작전입니다. 의학계로 가면 그게 수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보의 세계로 오게 되면 공작이라고 번역합니다. 오퍼레이션. 그래서 모든 오퍼레이션은 수술은 아니겠지만 공작과 작전은 기만, 속이는 걸로 시작됩니다. 속이는 것. 속이지 않으면은요, 이기기는커녕 비기기도 힘듭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직해야 되지만은 공작과 정보 작전의 세계에서는 솔직하면 정직하면 집니다. 이건 승부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계에서는 정직한 게 미덕이지만 이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인 경호를 하는 시크릿 서비스, 우리는 PSS라 그러죠. 우리 청와대 경호실을. 미국은 그냥 SS라 그러죠. 이 경호가 할 때도 반드시 속이는 걸로 합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요, 이쪽으로 날아가면요, 또 한 번 일로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테러하려 사람도 갑자기 헷갈리는 거죠. 어느 방향인지 헷갈리는 거죠. 반드시 속입니다. 근데 북한도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 경호를 하면서 이런 속이는 게 없다고 보세요? 우리 대통령이 헬기 타고 날아가시면 세대가 뜹니다. 서로 막 섞여서 갑니다. 그중에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합니다. 반드시 속입니다. 왜 근데 그게 상식인데 대한민국 언론하고 정치인들, 특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역열차가 원산에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원산에 있다, 잘 있다고 단언을 하시냐, 이게 질문입니다. 진짜 경호의 ABC도 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국민을 어떤 개돼지 수준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너무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38 로스다. 그 원산에 있는 전역열차를, 김정은 전역열차를 찍었습니다. 그거 보라고 갖다 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북한이. 그거 모르겠어요? 북한도 천문학이 있고 모든 걸 다 아는데 미국의 위성하고 우리 위성이 언제 자기네 상공 지나가는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걸 모른다고요? 이렇게 북한이 우리 속일 수도 있거든요. 갖다 놓고. 바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가 거꾸로 속는 거죠. 북한의 속임수에 말려들었다가 되게 당한 사건이 뭐예요? 천안함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2연평해전도 바로 그렇게 당한 거 아닙니까? 정보의 실패 때문에 작전의 실패가 왔고 그게 패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이번에 북한의 전역열차가 원산에 있으니 원산에 잘 있다, 이런 식으로 왜 정보 해석을 해줍니까? 있다는 정보만 던지면 되지. 아주 유능한 분석관도 아닌 분들이 왜 그런 판단들을 하십니까? 국민들 오해하게. 또 테킨트하고 휴민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테킨트는 테크니컬 인텔리전스, 즉 기술 정보라는 얘기고요. 휴민트는 휴먼 인텔리전스, 인간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가축과 옛날에는 같이 움직였죠. 말을 타고 또는 소를 움직이고 농사질 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하고 이제 충력이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사람하고 장비가 같이 움직이죠. 장비는 기술로 움직이니까 기술 정보가 있고 인간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킨트하고 휴민트만 갖추고 있으면은 정보 수집과 판단이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보는요, 수집하는 것도 어렵고 분석도 어렵고 판단은 더 어렵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테킨트는 기술로 하는 정보입니다. 테크닉 인텔리전스고요. 이 테킨트 안에는 기술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정찰 위성이나 정찰기에서 사진을 찍어갖고 하게 되면 이미지 인텔리전스, 이민트라 그럽니다. 이미지 인텔리전스죠. 그다음에 감청 안테나나 감청기로 감청을 하면은 신호를 잡은 거잖아요. 시그널 인텔리전스, 시긴트라 그럽니다. 통신을 엿들으면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코민트라 그럽니다. 전자정보, 암구호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전자정보를 잡으면 일렉트릭이니까 1인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테킨트는 종류가 무지하게 나올 수 있죠. 휴민트는 거의 하나로 나오지만 이 테킨트의 장점은 뭔가 하면요,
가장 좋은 게 사진 정보, 이민트입니다. 동영상이든 스틸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바로 그때 아니면 불과 1, 2분 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무인기가 UAV가 굉장히 히트를 치는 거는 UAV가 하늘에 떡 떠갖고 헬기처럼 적진을 딱 찍어서 동영상 보내주면 아 쟤네가 저기 움직이고 있구나 거의 실시간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게 이민트입니다. 그래서 택인트는 장점이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그널 통신을 잡은 경우나 이런 전파를 잡는 경우에는 거기에는 암호가 있기 때문에 암호를 푸는데 시간이 걸려서 약간의 실시간이 늦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대체로 실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대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찍었을 때 저게 뭘 하는지는 그건 해석은 우리 해석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의중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테킨트에는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통신 정보를 엿들었다면은 속마음이 전화에 대해서 서로 연락할 때 필요한 얘기하는 거니까 엿들었으면 정확히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도 일부러 상대방이 들을 걸 계산해서 역정보를 흘리니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청이죠. 감청. 그걸 의식해서 속일 수도 있다는 걸 계산을 하고 테킨트는 들어야 됩니다. 영화 장살이라고 있었죠. 보신 분들 계신가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유엔군이 하기 위해서 학도병들을 포항 장사리에 상륙시킵니다. 그 영화에서는 보게 되면 뭐 상당히 많은 희생을 치르는데 이게 뭡니까? 성동, 격서, 서쪽을 치기 위해서 동쪽으로 치는 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작전에는 속입니다. 이 정보의 세계에서는요 반드시 속이는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 전용 열차가 원산에 있으면요 저 사람은 진짜 서쪽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슈민트는 직접 사람한테 들은 것이라서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갖고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정보를 과장해서 뻥 칠 수도 있고요. 네? 또 잘못 알고 오는 경우도 있고. 김정은 최측근이 김여정 같은 사람이 와서 주는 정보라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우리한테 넘어올 때까지는 넘어와서 주는 거니까 실시간은 아니죠. 바로바로 알려주려면 북한에서 김여정 씨가 알려주면 좋은데 김여정은 김정은 감시 안 받을까요? 거의 호위총국,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 그다음에 군 다 감시 받을 거 아닙니까? 언제 뭐 무전기 또도독 쳐서 우리한테 보낼 겁니까? 네? 전화를 하게 되면 감청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정보도 어려운 거예요. 최측근 김정은 옆에다가 누굴 심어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리고 정보의 세계에서는요 반드시 역이용이죠. 역공이라고도 하는 그런 속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북한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정보를 흘려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원산에 전용 열차가 있다는 게 역용 공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마음을 먹으면은 그 감추기 힘들어요. 후훅이라고 두터울 옥자 시커먼 얼굴에서 철면피가 돼서 두 개의 마음을 감추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최측근으로서 우리한테 빨대가 되는 사람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는요 김정은 암살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슈민트가 쉬울 것 같지만 생각 밖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슈민트가 강하대요. 미국은 테킨트가 강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과연 슈민트 강할까요? 자, 공작의 세계에서는요 우리 보낸 공작원이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보낸 공작원이 가서 태업할 수도 있어요. 공작금만 받아먹고 아무 일 안 하고 자기가 움직이면 손해고 위험하니까 탱자 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반드시 검열 감첩을 내려보냅니다. 노는지 안 되는지 실적 내나 검사합니다. 군 검열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파견도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만큼 공작원들이 가서 공작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심어놓은 공작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휴민트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공작원들, 공작관들이 이북에 들어가서 빼내는 정보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털어놓는 겁니다. 뭐 빠르게 넘어오면 3, 4일 있고 오래 걸리면 중국 거쳐서 한 1, 2년 만에 오는데 그 뒤늦게 정보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실시간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실시간은 아니지만은 여러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공통된 건 사실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뻥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휴민트로 받아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보는요. 지금 당장이 아닌 1년 전, 몇 개월 전에 이런 상황이었다. 북한은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간다. 하나의 지식일 뿐이지 정보로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휴민트가 세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북파 공작원 집어넣기나 하나요? 응?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국군 정보사에서 육상 침투하는 HID 부대, 또 해상 침투하는 UDO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지금 그 부대가 뭐 제대로 돌아갑니까? 이 정부 하에서? 응? 그리고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공작이라고 하는 황장엽 씨 망명 사건은 국정원이 했어요. 국정원 해공작팀이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걸 그다음에 그 팀과 연결해서 해낸 실질적인 공작원이 누굽니까? 이연길 씨라고 6.25 때 KLO 부대 중에 하나의 장이었던 이연길 씨 할아버지가 한 겁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파된 게 아니라. 네? 우리 국정원은 뒤에서 그분이 갖고 오는 정보만 받아가지고 뭐 보고 올리다가 마지막에만 참여했죠. 진짜 우리 국가정보원에 있는 공작관들 과감하게 북한 침투 못합니다. 되게 에이전트, 뭐 외국 교포 갔다 온 다음에 정보 듣고 그러니까 한참 늦게 휴민트 하는데 휴민트 세다고 그래요. 미국보다 세다는데 전 센지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거는요. 정보는 이렇게 바로바로 수입을 하도 틀린 게 많고 하니까 그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애널라이징을 해야 됩니다. 애널라이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사람한테 들은 정보를 대비해 봐서 이건 가짜, 진짜, 이건 과장된 거 추론해서 요거구나 합니다. 그럼 판단을 합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애널라이징을 데스킹이라고 합니다. 신문사에서도요. 기자들이 막 듣고 온 정보 갖고 기사를 씁니다. 그럼 고참 기자들이 뚝 보면서 야 이건 내 판단으로 과거 경험으로 이건 아닌데 하고 기사를 더 확인해봐 하면서 데스킹을 합니다. 똑같이 정보기관도 그렇게 하죠. 데스킹을 하다 보니까 애널라이징이 그래서 데스크가 중요한 겁니다. 부차장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게 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맞겠다고 할 때 이거를 판단을 또 최종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판단. 근데 신문 기자들은 딱 판단을 해서 기사를 이게 맞겠지 하고 쓰면 되지만 정보기관 사람들은 이렇게 갈 거다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도 A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예측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대책을 해야 됩니다. 안을 내놔야 됩니다. 덜렁 보도만 하면은 기자에서 끝나는 거고 이 분석관, 판단관들은 그 대책까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보 수집의 핵심은 수집하는 거, 컬렉트를 하고 그다음에 애널라이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판단, 디시전을 하는 거. 근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디시전입니다. 이렇게 될 거다 예측을 하고 그걸 던졌을 때 그거대로 맞으면 당신은 유능한 판단관이 되는 거고 틀리면은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점쟁이랑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이 틀리면은 뭐라 그러죠? 날라리라 그러나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판단은요, 그 각 팀의 팀장급이 합니다. 팀장급이 한 4급 될 겁니다. 근데 이때 반드시 유의해야 되는 것이 그 그룹 띵크하고 위시풀 띵킹에 걸리지 않도록 조의해야 됩니다. 그룹 띵크는 집단 사고고 위시풀 띵킹은 소망적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상부에서 야 북한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한마디 해주면 그쪽으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주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줬을 때 그래 그렇지 하면서 이쁨을 받고 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관 판단관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또 국정원장이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한마디 했는데 그 말 딱 듣고 이쪽으로 정보 판단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쏠리게 되면은요 정보의 실패가 옵니다. 심각한 실패가 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네디 정부 때 미국 케네디 정부 때 피그만 사건이 바로 피그가 돼지죠. 돼지만 사건인데 그 쿠바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탈북자 개념이죠. 탈쿠바자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쿠바 해방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 여당급 쿠바인들을 모아갖고 훈련을 시켰어요. 민병대처럼. 그래갖고 그 친구들을 침수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정보가 샜다는 거는 이미 소문이 났어요. 너무 요란하겠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은 할 수 있어 하고 집어넣었다가 피그만에서 다 잡히거나 희생됩니다. 그때 미국이 하는 건데 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케네디 대통령, 법무부 장관, 자기 동생 등등이 다 이렇게 믿고 밀어붙인 거. 이게 그룹 띵크. 그다음에 위시풀 띵킹 잘할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이미 정보 샜습니다 보고가 있는데 그거 안 믿고 우리가 미국이 하는데 하다가 실패한 게 피그만 사건입니다. 이렇게 과신해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수지킴 사건. 제가 다룬 사건인데
이 수지킴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것도 상부의 지시 때문에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수지킴 남편이 싱가포르로 도망와서 우리나라 대사관에 왔어요. 그래서 북한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안기부의 아이오, 우리 외교부의 외교관들이 이 친구 엉터리다 라고 의심을 다 했어요. 근데 본국에 보고를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안기부의 해외 공작 담당하는 사람이 야 그거 사실일 거야. 그 제2의 최은희 사건이야. 제대로 다시 보고해.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하는 지시하는 바람에 수지킴 남편이 태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다라고 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억울한 사건이 되는 게 마지막에 제가 써서 살인 시효 사건 15년 다 끝나기 직전에 써갖고 뒤집어지는 게 수지킴 사건이죠. 이게 정보의 실패, 국정원으로서는 개망신인 거죠. 기자한테 당했으니까. 피그만 사건은요, 미국 그 정보학계, 정치학계에서 교과서에 다룰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가 알지 않습니까? 위키백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실패를 연구를 잘 안 해요. 수지킴 사건 같은 경우, 뭐 국가안전, 국정원에 가면 정보학대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지, 왜 실패했는지,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릴 때는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지 가르치는지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 천안함 사건도요. 그거는 정확한 테킨트가 있었어요. 북한 잠수정이 항구를 나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명박 정부 때죠. 북한이 우리가 북한하고 정상회담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그 북한 연합급 잠수정이 시운전 중이다라고 해석을 해줘 버립니다. 대통령의 뜻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작전 부대에는 시운전하러 나왔다니까 작전하러 나온 게 아니니까 대비 안 하고 천천히 배 배치했다가 딱 맞은 게 천안함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입 싹 다물었죠. 왜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이 천안함 희생자들한테 화랑봉 훈장 줬는지 아십니까? 저는 굉장히 그때 분노했었어요. 우리의 정보 실패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6.15 선언했죠. 북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북한하고 잘 지내자고 하면서 북한 NLL 넘어와도 뭐 어떻게 하지 마라. 이미 넘어온 자들인데도 그걸 계속 말로만 하라 그러다가 선제 공격받아서 우리 고속정 하나 꼬르륵 했잖아요. 그게 제2연평해전 아닙니까? 그때 북한이 이렇게 할 거다라는 정보가 있었어요. 우리 37 부대, 77 부대에서 이거 이렇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건 묵살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누구예요?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김모 씨. 그 분노 때문에 37 부대장이 국회에 가서 내가 SI 이런 거 보고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고 해서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 당시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는 SI를 흔들었다, 비밀을 흔들었다. 그쪽으로 호도를 해버려요. 자기네들이 덮어버린 거 감춰버리고. 정보 실패는.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자꾸 정보가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김정은 전용열차를 가지고 정보가 정치의 시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에 분석 판단하는 사람들은 유능한 거는 첫째고요. 두 번째로 진실을 딱 객관적으로 무슨 누가 위에서 개소리를 해도 듣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면에서는 기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데스킹을 딱 볼 줄 알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독야청청할 정도로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딱 원하는 답을 줘서 기염받아갖고 진급하려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자들도 어렵습니다. 뭐 기자 욕하는 분들 많은데 쉽지 않습니다. 서원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눈물을 흘렸던 기억나세요? 화면? 네, 그럼 이분은 뭡니까? 북한하고 잘 지내는 거가 국정원장의 목적이라고 보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국정원에서 판단 분석관들이 어떠한 보고를 올려주겠습니까? 이게 우리 국정원의 또 실패를 부를 수 있다는 제 예상입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요. 최근에 문정인 특보까지 북한에 특이사항 없다. 김정은 멀쩡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청와대도 그 얘기하고 특보가 얘기하고 그러면 판단 분석하는 사람도 그쪽으로 보고를 올리겠죠. 열차 저기 있네. 그 다음에 속마음 감추고 열차는 저기 있어.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정보가 왜곡되니까 대책도 어긋나게 되죠. 네. 북한이 이렇게 해놓고 어디서 도발할지도 모릅니다. Think the unthinkable. 네. 그래서 이 전 문정인 특보는 연세대학교 정외과에서 국가정보학을 강의하신 분입니다. 그룹 띵크나 위시풀 띵킹 다 알고요. 피그만 사건도 아시고 다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밑에 있는 분들이 따라간다. 그것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고 청와대가 따라오게 합니까?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문정인 특보가 한마디 외교안보 문제 얘기하면요.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오는 모습이 많이 발견됐어요. 집권 초기에서부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잘 몰라요. 그리고 뭐 군이나 이런 거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국정원 정책 보고도 안 받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측근들 얘기만 듣는데 그러다가 정치외교학 공부하고 국제정치학 학자인 이분이 딱 얘기하시면 따라가는 모습 보여요. 네. 근데 그 문정인 특보는 뭐 명확한 확실한 정보가 있나요? 그분은 그런 정보 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정보인데. 여기서 정보 왜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국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인 문제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은 세계의 모든 정보기관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보기관들이 각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촛불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촛불을 누가 입수하냐에 따라서 언론이 입수하면 언론이 이럴 것이다 꺼다라고 쓰고 또 유튜버가 입수하면 유튜버들이 이거다 하고 주장하는 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아무래도 북한 관련 정보는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죠. 그게 중국 주도로 해서 쭉 북한이 끌려간 것 같으면 미국에서 CNN에서 뭐 그레이브 데인저 무덤에 갈 정도로 매우 중태다 이런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물타기 하는 거고 막 서로 막아내는 거죠.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이 정보 공작하는 세계하고 또 그걸 갖고 보도를 하려는 언론이 뒤섞여서 혼전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은요 구한말 대한제국 말기에랑 비슷한 거예요. 네. 지금 김정은은 우리 언론이 정확하게 알지 몰라서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속이는 쇼들도 정보기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은 그걸 알면서도 대역을 딱 보내가지고 자기 살아있는 것처럼 하고 딴 데서 치료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게임들이 벌어집니다. 그 김정은에게 대역을 보내놓고 자기는 치료받고 있으면 정보기관은 웃어요. 네, 근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얘기해 갖고 오시고. 저도 이런 첩보는 들었습니다. 4월 12일 밤 9시에서 9시 반에서 10시 정도 사이에 김정은이가 쓰러졌다. 스턴트를 겨드랑이로 이렇게 해서 종맥에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지방이 많고 보통 초고도 비만이라서 그게 잘 안 돼갖고 중국 의사들을 불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스턴트 끼우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교수들만 해도 눈도 어둡고 손도 잘 다 안 보여서 레지던트들이 우린 잘합니다. 근데 북한의 의술은 너무 떨어져서 그거 하나는 친구들이 없어서 또 워낙 거물이고 하니까 중국 301 병원을 불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4월 10일 이전에도 몇 차례 이 친구 깜빡깜빡 쓰러지고 해가지고 김여정을 휴게자로 정해놓고 김평일도 불러놓고 뭐 그랬다.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좀 지나보면 뭐가 맞는지 나오겠죠. 지금 한반도에서 구한말의 고종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김정은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북한 대통령이 똑같이 대한제국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황제인 고종과 같은 1, 2번으로 꼽혀야 되는지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이죠. 그 북한은 의료 수준이 형편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나와 있는 지금 옛날엔 기무사 자리고 저 청와대 옆에 거기서 박 대통령 그 시신을 이렇게 거만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나라가 원래 대통령에 대한 주치 문제는 군 병원에서 합니다. 중국은 최고 센 데가 군병원이에요. 그 301 병원인데 거기에서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아마 간 것 같아요. 감염병이었으면 302호 병원이 가는데 301호가 갔다는 거는 301 병원이 갔다는 건 감염병, 코로나가 아니라는 뜻이란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북한은요, 자기네 의료기술이 장비가 우리처럼 뭐 MRI, 뭐 CT 이런 게 막 버글버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장비가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거의 모든 병원이 다 있잖아요, 대형 병원은. 그 장비가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잘못돼도 또 돌아다니다 잘못되면은 그 옆에 아무 병원 가서 그걸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장비도 없고 하니까. 급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의료진을 부르기 위해서 어떤 좀 MOU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의료진하고도 과거에 그 김일성 그 애인도 거기서 병원 치료받은 적이 있었죠. 그게 뭔가 하면 그 유럽 공산당의 큰 뿌리가 프랑스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 그래서 철도 병원, 철도 노조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공산당하고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쪽과 가까운 병원에 이제 북한이 연주를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들을 주로 부르는데 이번에는 중국을 좀 부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우리를 배제했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아는 정보를 툭툭 던집니다.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럼 중국이 이제 이까지 아는구나 하고 뭐 감추고 하다 보면 뭐가 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 미국대로 이게 뭐지 하고 CNN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혼동스럽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정확하게 알려고 그게 바로 혼수모호 작전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판문점 선언 2주년이라고 하면서 남북협력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참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때는 뭐 마냥 기다리겠다고 옛날에 했던 분이 무슨 날이 올 때까지 근데 이제 기다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기 바람을 바라면요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국정원장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정보 해석을 줘버립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정상회담 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천안함 사건을 당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쇼까지 했어요. 동해 북부선을 잇는 장관 2명이 가서 뭐 참 그런 행사도 하고 이렇게 되면 정보 분석관들이 정확한 정보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원하는 정보를 갖다 주죠. 자기가 그래야 진급받고 이쁨 받는다. 정보는요 반드시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됩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가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문정인 교수는 제대로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히려 이끌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특보께서 미리 바람을 잡아버리니까 이게 문제인데 정보의 실패를 반복하려면은 정권의 실패가 오고 국가의 실패가 옵니다. 천안함 사건 겪었고 수주킴 때문에 DJ 정부 말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거가 반복되지 않기를 이번에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렇게 발언들 하는 거 보면서 wishful thinking, groupthink에 빠지지 말라. think the unthinkable 하라. 그리고 상대가 우리 속인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고 바라봐라.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